이 장면은 덕성의 희생이자 죄책감을 표현해주는 명대사였죠. 덕성은 3년 전 대란 때 안염대강과 함께 수망촌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좀비로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수망촌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남아있었죠. 킹덤 시즌2에서는 낮밤이 아니라 온도 때문에 좀비가 활동한다는 것이 알려지고부터 움포늪 전투에서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됐었는데요. 상주 읍성으로 퇴각하는 과정에서 비밀 루트를 사용해야 했는데 그곳에서 덕성은 좀비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였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대간마님을 모시거라! 왔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 때문에 영신한테 했던 대사. 인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실천하는 데는 망설이지 않았던 주인공 세자 이창. 아바마를 배웠습니다. 시즌 1에서부터 그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도 또 혹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 살아계실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간접적으로 임금이 좀비가 된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를 증명하지는 못했고 한양에서 벗어나 생사초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지만 불행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겪은 캐릭터입니다. 결국 조학주는 왕과 이창을 한 건물에 가두어 둘 중 하나는 죽게 만들려고 했었죠. 대역죄인의 죄를 직접 처단하시기 위해 이 안에 전하께서 친히 왕님에 계십니다. 그렇게 세자는 괴물이 됐던 아버지를 죽이지는 못하고 도망만 치다가 괴물이 되기 전 아버지와의 대화를 떠올렸고 진정한 왕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여주거라. 그러니 꼭 살아남거라. 끝내 자신의 아버지의 목을 베어서 죽여버리기까지 이르릅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대사. 아바마를 배웠습니다. 여러모로 잔인하면서도 교활했던 캐릭터, 욕망의 화신인 개비조 씨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임금의 아기를 임신하면서 권력을 얻고 싶어 했으며 유산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든 사내 아내를 훔쳐내서 권력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어떠하냐? 내 아기가 아주 건강해 보이지 않느냐? 전반적으로는 능력도 안 되면서 권력에 대한 욕구만 있는 캐릭터라서 대책도 없이 조학주대감의 독사를 감행하기도 했었죠. 이제 해원조씨 가문도 이 나라도 모두 제 것입니다. 나중에 세자를 만나서도 그냥 정신승리하는 모습만 있었을 뿐 사실상 궁 안의 좀비를 풀어버리는 자폭책 말고는 한 게 없었습니다. 난 이 용상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개비조 씨의 마인드를 관통했던 대사.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부디 그리하여 진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킹덤 시즌2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화려했던 캐릭터 안현대감입니다. 제가 죽으면 절대 살려 괴물로 만드십시오. 진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이창의 스승이자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던 인물 안현은 죽어서까지 희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신 덕분에 지난 3년 동안 난 지옥에서 살아왔어. 또다시 그때처럼 당신 곁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야. 인간으로서 죽을 때는 세자 이창을 살리기 위해서 문을 열려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였으며 그렇게 죽을 것을 알고 난 뒤에도 시체가 되어서도 희생해서 스스로 괴물이 되려고 했습니다. 문경세제에서 모두에게 괴물의 존재를 알리려고 진실을 알리려고 했었던 안현대감의 대사. 부디 그리하여 진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어영청은 저를 따르겠습니다. 킹덤 시리즈에서 바람 캐릭터가 있었다면 단연 조범팔이죠. 백성의 안위를 돌봐야 할 관리가 이리도 무능한가? 사람 자체가 나쁜 인물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겁도 많고 어리숙한 면이 많았던 범팔이었는데요. 하지만 범팔은 서비를 만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서비를 쫓아다니면서 서비만을 바라보는 일편단심이었던 범팔. 서비야. 그저 분위기를 풀어주는 개그 캐릭터였지만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니 그는 세자한테 동조했었던 병사들의 삼족을 멸하는 임무를 받았었지만 나라의 녹을 먹는 군사들로서 이에 영부에 가담한 군사들의 삼족을 멸하여 왕명이다. 자명을. 사형 선고문을 끝까지 마저 읽지는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런 건 못하겠다. 그리고는 직후에 세자가 한양으로 무혈 입성을 하는데 그가 활약을 했었죠. 잘하였다. 저 그때 했었던 대사. 어영청은 저를 따르겠습니다. 괴물이 됐었던 안현대감한테 물렸었던 조악주대감. 서비야, 살려다오. 단이는 손도 못 써보고 보냈지만 이번에 살릴 겁니다. 그는 죽을 똥 말똥 사경을 헤매다가 무영의 도움으로 탈출을 했는데요. 병자가 위험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죽을 겁니다. 서비는 곧장 괴물로 변하지 않았던 조악주를 보고는 치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을 살려 병증과 원인을 알아내면 분명 역병을 다스릴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정치적인 행동, 권력과 지위에는 상관없이 아픈 사람만 보면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서비의 모습이었죠. 결국 서비는 메인 빌런이었던 조악주를 살려내면서 생사초의 비밀과 치료법까지 찾아내는 대활약을 펼쳤죠. 그런 서비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되는 대사. 이번에 살릴 겁니다. 무영이란 캐릭터는 세자의 최측근으로 세자한테 많은 조언을 하면서 위험한 여행길을 함께 했었는데요. 제가 아드나요. 저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과를 탐낸다던가 미역, 육전을 받으려고 했었던 모습이 있었지만 세자는 이를 이해하고 감싸줬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건 어떠한 상황에 처하건 내 곁에 있거라. 예, 저하. 그럴 수 있사옵니다. 저하 곁에서 저하를 지키겠사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조악주한테 세자의 동선을 모두 알려줬었던 배신자였음이 밝혀졌죠. 만삭이었던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서 협박을 당했기에 그랬겠지만 그 전까지의 행동들은 죽음을 무릅쓰면서도 세자를 지키는 모습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세자와 동고동락했던 무영의 대사, 세자를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무영의 대사였습니다.
제가 아드나요. 제가 아드나요. 저를 그 일을 위해선 난 무슨 짓이건 할 것입니다. 조학주대감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는 신념 자체는 엄청나게 강했던 캐릭터였는데요. 왜 우리가 그리 무기력하게 당했는지 아시오? 노노니 맹자니 입으로만 나불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허약한 유림이 이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이오. 다만 그 신념이 조금 엇나갔을 뿐 본인이 했던 행동을 정당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누구도 내게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권력이다. 이런 조학주대감의 신념은 3년 전에 전란을 겪으면서 완성됐던 모습이 보였고 이는 안현대감과의 대화에서 드러났었습니다. 죽은 자를 되살린다고요? 죽은 병사들을 괴물로 만들어 왜군과 맞서기라도 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안현대감은 조학주대감을 말려봤지만 우리 백성들을 우리 손으로 죽이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이를 거부했었던 조학주. 대간께서는 미천한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어. 그들을 살리기 위한 작은 희생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병사는 고작 500분. 조학주의 신념이 완성됐던 그 말,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엿볼 수 있는 대사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선 난 무슨 짓이건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뷰형의 채널에서는 시즌1의 줄거리를 모두 정리했다고 하니까 우측 상단의 카드 누르시고 꼭 영상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은 진짜로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엉삼이었습니다.